구글 SEO 솔직히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SEO 최적화가 중요하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면 구글 알고리즘은 계속 변한다. 완벽한 방법은 없다. 애매한 말들만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구글 알고리즘이 수백 번, 수천 번이 바뀌어도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콘텐츠를 추천할 가치가 있을까? 이 두 가지 기준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더 많이 써야 하나? 키워드를 더 집어넣어야 하나?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결국 글은 쌓이는데 순위는 오히려 떨어지고 트래픽은 줄어들고 남는 건 결국 늘어나는 광고비 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SEO의 진짜 핵심,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광고 없이 트래픽을 키우는 실전 전략,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 사이트가 안 오르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제대로 잡아야 하는지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글을 많이 쓰면 된다. 페이지 안에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상위 노출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구글 SEO 최적화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글은 절대 좋은 글만으로 사이트를 상위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실제 구글 상위 노출 프로젝트만 1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했고 다양한 업종, 다양한 경쟁 강도 속에서도 사이트를 상위로 올려본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SEO 최적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최적화를 해왔던 사이트들의 환경은 모두 달랐지만 단 하나 공통된 진실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구글은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사이트의 구조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구글은 사이트를 평가할 때 단순히 글을 많이 썼냐, 키워드를 많이 넣었냐만 보지 않습니다. 구글이 진짜로 보는 건 바로 EEAT입니다. EEAT는 4가지 기준의 약자인데요. 첫 번째, experience, 경험. 이 사이트는 실제로 그 주제를 직접 다뤄본 사람이 만든 것인가? 두 번째, expertise, 전문성. 이 정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썼다고 믿을 수 있는가? 세 번째, authoritativeness, 권위성. 이 사이트는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네 번째, trustworthiness, 신뢰성. 이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구글은 이 EEAT를 판단하는 요소는 200가지 이상으로 다소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사이트를 노출시켜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4가지, 경험, 전문성, 권위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구글이 원하는 사이트 구조를 만들어야 하죠. 물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경험, 전문성, 신뢰성 다 좋은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내 사이트에 반영하라는 건가요? 맞아요. 실제로 구글 SEO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방법도 제각각이라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막막해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수백 가지 기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딱 3가지 핵심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초보자도 구글이 신뢰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핵심 파트입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구글이 읽을 수 있는 깔끔한 구조 만들기. 둘째, 콘텐츠 구조 정돈하기. 셋째, 신뢰할 수 있는 백링크 구축하기. 이 3가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여러분도 광고 없이 검색 상위 노출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구글이 읽을 수 있는 깔끔한 구조 만들기. 구글 SEO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페이지 구조입니다. 구글이 사이트를 탐색하고 읽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사이트 속도가 느리고 모바일 최적화가 안 되어 있고 링크 구조가 엉켜 있거나 보안이 불안정하면 구글 로봇은 아예 페이지에 접근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라고 판단해버립니다. 크게 5가지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이 보기 편한 사이트이기 이전에 구글이 읽기 편한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어떠한 전략도 먹히지 않습니다. 둘째, 콘텐츠 구조 정돈하기. 사이트의 기반이 정비됐다면 이제는 페이지 안 콘텐츠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글을 잘 쓰지? 설득력 있는 문장은 뭐지? 이런 카피라이팅 기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SEO에서 중요한 건 글의 문장력이 아니라 그 글을 구글이 어떻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구조화했느냐입니다. 글 잘 쓰는 방법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른 콘텐츠를 참고하셔도 충분해요. 저는 지금 구글이 이 페이지를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콘텐츠 SEO에서 중요한 건 단지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그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구글은 사람처럼 문장을 읽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HTML 구조를 통해 이 글의 주제는 뭔지, 이 이미지가 뭔지, 이 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안에 HTML 구조를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SEO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타이틀 태그, 헤드 태그, 알트 태그, URL 구조, 앵커 텍스트 이 5가지입니다. 각각 왜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타이틀 태그는 구글 검색 결과에 뜨는 제목입니다. 구글은 이 태그를 통해 이 페이지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헤드 태그는 글 내부의 제목, 소제목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글은 H태그 구조를 통해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고 부연 설명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합니다. 논리적인 글 구조가 SEO 평가에 직접 반영되는 이유이죠. 알트 태그는 이미지에 부여하는 설명 텍스트입니다. 구글은 이미지를
보지 못하므로 이 알트 태그를 읽고 이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판단합니다. 시각적 콘텐츠도 검색 노출 대상이 되게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URL 구조는 말 그대로 페이지 주소입니다. 짧고 간결하며 키워드가 들어간 URL은 구글에게 이 페이지가 어떤 주제인지를 더 명확히 전달합니다. 검색어와 URL이 일치할수록 상위 노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앵커 텍스트는 다른 사이트나 페이지에서 우리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에 사용된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클릭하세요보다는 구글 SEO 실전 전략 보러 가기 같은 식으로 링크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문구가 구글에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앵커 텍스트를 보고 이 링크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공략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앵커 텍스트는 그 자체가 SEO 신호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춘 콘텐츠는 글을 아무리 많이 쓰지 않아도 이건 어떤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다 라는 걸 구글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SEO에서 콘텐츠란 잘 쓴 글이 아니라 구조화된 정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셋째, 신뢰할 수 있는 백링크 구축하기. 물론 사이트 구조를 구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잘 정비하고 콘텐츠도 구조적으로 잘 쌓아 올리면 이 EAT에서 말하는 경험과 전문성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권위성과 신뢰성, 이건 콘텐츠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 만들었다고 주장해도 구글은 그걸 누가 인정해줬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구글은 도대체 뭘 보고 이 사이트 믿을만하다, 권위가 있다고 판단할까요? 바로 여기서 백링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웹사이트에서 내 사이트로 연결된 링크, 이게 바로 백링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백링크라고 하면 그냥 블로그에 링크 많이 걸면 되지 않나요? 리스트 만들어서 쫙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시곤 해요. 하지만 구글은 단순히 링크 개수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누가 나를 추천했는가, 어떤 맥락에서 링크를 걸었는가, 링크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는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링크는 구글이 훨씬 더 신뢰합니다. 이 실장의 SEO 복구 전략이 도움이 됐어요. 트래픽 회복하려면 이 가이드 꼭 참고해보세요. 브랜드명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고 링크가 걸린 문장도 구체적이죠. 게다가 이 문장이 구글이 신뢰하는 사이트에서 나왔다면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또 하나, 링크는 한 번에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쌓이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하루 만에 50개 링크를 확 뿌리면요, 오히려 구글은 이거 조작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백링크는 수량이 아니라 누가, 어떤 말로, 어떤 곳에서 내 사이트를 추천해줬는가, 이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구글이 이 사이트는 진짜 믿을만하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백링크 직접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SNS나 블로그에 글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셜 시그널일 뿐이고 구글이 진짜로 신뢰하는 도메인 기반의 백링크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메인을 구매하고 호스팅 연결하고 사이트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넣고 자연스럽게 링크 구조까지 짜고, 이건 거의 사이트 하나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들도 결국엔 백링크 작업은 외주를 많이 줍니다.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에 보면 백링크 작업 대행해주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 역시 실제로 백링크 작업을 수년째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자 중 한 명입니다. 내가 직접 하기엔 너무 복잡한데 믿을만한 곳에 맡기고 싶다 하신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저에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SEO는 결국 신뢰를 쌓아가는 작업이기에 혼자서 다 만들기 어렵고 전략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이것만 제대로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구글 상위 노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설명한 내용 혼자서 다 기억하고 적용하기 쉽지 않죠? 구글 SEO는 결국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지만 대부분은 방법도 들어도 어렵고 적용하는 건 더 안 되다 보니 또다시 광고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는 멈추는 순간 매출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EO 구조 점검 플러스 백링크 전략 무료 가이드.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무료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백링크는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구조를 정리해야 하는지 실전 위주로 딱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 하나면 글만 써도 안 오르던 이유가 명확히 보이고 광고 없이 트래픽을 쌓는 전략이 손에 잡히실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3개월 뒤 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